처음 아까 말했던 그러니까 최초 시기야. 최초 시기는 오히려 대여점이 덜 흥해서 가능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낭만 1세대. 전민이, 어. 이영도. 근데 이제 낭만의 1세대가 지나고 나서 아리송함의 2세대. 거기 거의 뭐 양판소 시절 아니냐. 웹소설은 내가 보기 2세대는 약간 암흑기야. 물론 2세대에도 내가 보기에 훌륭한 작가들이 많았어. 훌륭한 작가들이 많은데 훌륭한지 안 한지를 구분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야. 왜냐면 이제 그 대여점 시대다 보니까 그 어쩔 수가 없었던 것 같아. 내가 작가 도전을 했을 때가 대여점 시대의 막차였어. 작가 입문을 어떻게 했냐면은 DC 판타지 갤러리에 음, 판단대라는 게 있어. 음, 내가 거기서 2번 입상을 했거든. 음, 판겔 작가들끼리 친목을 했어. 음. 그 나한테 소개를 해줬어. 근데 내가 제안받은 금액이 한 권 분량 낼 때 250만 원이었어. 그때가 언제야? 10년 전이야? 10년 넘지. 하여튼 그 시절에 같이 그 출판하던 애들이 몇 명 있는데 걔네랑 친목을 하면서 2권 분량인가 썼단 말이야. 많이 썼네. 근데 너무 고통스러웠어. 그렇지. 한 달에 한 권 분량을 썼단 말이야. 나는 그때 거의 막 변기를 붙잡고 싶었어. 한 달에 한 권을 썼다고 너가? 하루에 나는 4,000자를 썼단 말이야. 엄밀히 말하면 4,000자는 아니고 내가 5,000자 정도를 쓴 다음에 이거를 퇴고를 하면서 한 4,000자 정도로 정제를 했어. 근데 나는 그 퇴고하는 과정이 너무 퇴고하는 게 고통스러웠어. 그러니까 나는 양판소를 쓰고 싶지가 않았거든. 이 정도를 이기진 못하더라도 내 실명을 작가 이름으로 쓰고 싶었어. 그러면은 여기서 질문. 근데 딴 건 아닌데 너 이 작품 기억나? 어떤 거? 이드. 알지? 이드는 양판소냐? 양판소지. 그럼 이거 모르겠대. 김정균의 SKT. 그거는 양판소가 아니지. 왜? 그럼 그 둘의 차이는 뭐야? 깊이가 다르지. 네, 내가 생각했을 때 판매량은 비슷하고 오히려 이드가 더 성공했지. 이드가 부수가 더 많기 때문에 돈은 더 많이 벌었어. 훨씬 많이 그러니까. 벌었을걸? 그럼 원래 일단은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보면은 양판소냐 양판소가 아니냐를 판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게 주관적인데 나 같은 경우는 내가 이거 한 편을 쓸 때 들어야 되는 내 정신적 에너지가 어느 정도냐를 약간 그게 기준이거든. 내가 그 작가면은 요거 한 편 쓸 때 얼마나 그 고생을 해야 될까라는 했을 때 이건 너무 좀 편하게 썼다라고 싶은 거는 나는 양판소로 판정을 해. 편하게 썼다. 그러니까 편하게 썼다가, 그러니까 당연히 그 작가 입장에서는 편하게 안 써줄 수 있겠지.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영화 중에서 그 가문의 영광 시리즈 이런 거를 대중들이 조수로 보잖아. 근데 촬영한 감독이라든가 제작진 입장에서는 웃기려고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을 수도 있어. 그렇지. 나는 그걸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굉장히 고민했을 수도 있겠지. 근데 내가 느끼는 거는 이 새끼들 대충 만들었네라고 느낀단 말이야. 대중적인 마인드가 아닐 수도 있는 거지. 내가 여러 번 말했었던 모두가 좋아하는 라면이나 국밥이나. 그치. 그러니까 이거를 뭐 나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데 이드 같은 경우는 그 고민의 깊이가 좀 얕았다. 근데 그게 맞을 수도 있겠다. 그래서 대여점에서 뭘 느꼈냐면은 은근히 그때 당시에 라이트 노벨도 대여점에서 인기가 꽤 있었어.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게 약간 풀메탈 시리즈. 그리고 나는 기억나는 게 그 늑향. 그치. 늑대와 향신료, 풀메탈 재킷 이런 것들이 대여점에서 꽤나 인기가 있었는데 나는 그 이유가 너무 공감되는 게 걔들이 퀄리티가 훨씬 좋았어 그때는. 약간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는 창작자, 그러니까 작가지, 작가의 수익화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고 작가가 만들어낸 창작물의 결과에 비례한 만큼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던 거야. 결국에 그 작가를 못하겠다라는 결정을 내린 게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. 대신에 약간 뿌듯한 순간들도 있었지. 예를 들면 문피아에서 그 문향지원이라든가 그런 게시판들이 있잖아. 거기에 내가 쓴 글을 그 추천해주는 그 독자분들이 나오고 막 내 선작수가 약간 폭등을 할 때 굉장히 좀 큰 즐거움을 느꼈는데 내가 당시에 계약했던 금액이, 그러니까 계약을 했다기보다는 계약을 약속받은 금액이 한 권당 이제 250만 원이다 보니까 내가 한 달 동안 고통받으면서 쓴 금액의 대가가 250만 원이면은 난 이걸 못하겠다. 당시에 내가 애들 수학 과외를 하면은 한 달에 35만 원을 받았는데 한 명당 이게 너무 편한 거야. 글을 쓰느니 내가 그냥 애들 수학 가르치는 게 돈을 훨씬 많이 벌고 스트레스도 안 받아. 작가를 할 이유가 없어. 심지어 나보다 잘 쓰는 사람들이 존재해. 굳이 내가 작가를 할 이유가 있나? 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환경이 되게 좋아진 것 같아. 터놓고 말하면은 이건 모두가 업계에서 모두가 인정하는 게 카카오 페이지가
제대로 회차별 결제나 회차별 연재 형태에 대해서 터트리면서였던 것 같아.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리스펙할 수밖에 없다. 그치. 지금 내가 이 회사에 있으면서는 이걸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거는 굉장히 웃기지만 이거를 그냥 그 소비할 수 있는 매일매일 소비하는 되게 스낵컬처 같은 문화로서 근데 스낵컬처라고 표현해서 좀 잘못된 것 같고 일상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어떤 컨텐츠이자 소비재적인 컨텐츠로 만들어냄으로써 창출한 가치가 되게 크다 생각해. 그러니까 게다가 이제 비즈니스 모델적으로도 굉장히 그렇지. 그럼 이 웹소설 컨텐츠의 부흥을 만들어낸 가장 중요한 존재 중 하나가 카카오 페이지였다. 그 전신인 포도트리가 있었다. 그래서 포도트리 또는 카카오 페이지. 포도트리는 뭐야? 그건 나도 모르겠다. 포도트리는 너가 알기 어려울 거야. 포도트리는 이제 카카오 페이지의 이제 전신인 회사였는데 뭐 그 얘기는 중요하진 않고 카카오 페이지라 기억하면 돼. 카카오 페이지가 카카오가 그걸 인수한 거야? 그렇지. 뭐 그런 거랑 비슷한데 카카오 페이지에 대해서 나는 지금 이 업계에서 밥 벌어먹고 있는 사람으로서 굉장한 감사함과 동시에 굉장한 증오심을 가지고 있다. 하지만 증오심은 왜 있는 거야? 증오심은 있을 수밖에 없지 이제. 근데 왜? 이제 편당 그 당시에도 편당 100원이었어. 그게 10년 전이야. 지금도 편당 100원이야. 근데 물가 상승이나 여러 가지 업계의 상황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사실은 그렇게까지 뭐 달라진 게 그러니까 지금 이 업계만큼은 정체하고 있는 거지. 근데 이게 참 어렵다. 200원이면 볼까? 안 볼 것 같은데. 이게 아까 밥 먹으면서 말했던 일본식 음식점 요식업 경쟁과 비슷해지는 거야. 비용이 통제되는 곳에서는 퀄리티나 아니면 다른 걸 퀄리티나 양을 통해서 승부하게 되거든. 이레귤러를 만들어내기 힘들어지는 거지. 좀 시장이 좀 고착화되기 쉽고. 그걸 질문해야겠어. 아까 이런 얘기 좀 해보자 뭐 이런 거 있었잖아. 아니 예를 들면은 6시 반에 올라와야 되는 소설들이 있잖아. 6시 반에 안 올라오고 담당자 실수로 늦어진다는 게 존나 많단 말이야. 담당자라는 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CP라고 불려지는 CP들의 업로드 실수인 경우도 있고 두 번째는 진짜로 작가 원고가 늦어진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드물어. 왜냐하면은 세이브 원고가 없는 작가는 드물어. 그러니까 보통 가장 많이 덧글로 지적되는 게 문피아에는 올라왔는데 여긴 안 올라왔어요. 그런 경우도 있지. 근데 그거는 플랫폼에서 이거는 근데 뭐 업계 얘기긴 한데 플랫폼에서 업로드가 늦어지는 거는 진짜로 순수하게 몇 시에 이제 업로드를 해달라 라는 거에 어드레스가 좀 잘못됐거나 혹은 뭐 어드레스가 됐어도 그냥 뭐 순차적으로 그렇게 되거나 약간 이런 거지. 그러니까 어디에 올라왔는데 어디에 안 올라왔다 이거는 진짜 휴먼 에러인 거야. 시스템적인 에러가 아니라. 그냥 단순 휴먼 에러다? 그럴 가능성이 가장 높지. 근데 뭐 어떤 걸 다 딱 잘라 말하기 힘들지. 근데 이 새끼들은 안 잘리나? 그게 독자 입장에서는 엄청 큰일인데 그러니까 독자 입장에서는 진짜 나쁜 새끼들인 거야 이게. 그거는 내 입장에서 오히려 중요한 인사이트네. 이제 사용자 경험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.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 제깍제깍 올라오는 플랫폼으로 이동을 한다니까? 6시 반에 업로드하기를 기대를 하는데 그게 예약이 안 돼 있는 경우마다 분노가 차오르는데 그때 다른 것도 안 올라와 있으면 상관이 없어. 다른 플랫폼에는 올라와 있다. 그걸 보는 순간 악플을 다는 사람들도 많단 말이야. 실제로. 또 내 입장은 좀 다를 수 있는 게 플랫폼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람이 하는 일이니 이해를 해달라. 네. 근데 독자 입장에서는 이 개새끼를 좀 자를 수 없나 막 이런 그 욕설을 하게 되지.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예약 업로드일 수밖에 없는 건데 과연 그럴까? 과연 그럴까요? 예약 업로드가 아니라 수동이야? 라고 하고 이제 오프 더 레코드로 하면은 그냥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담당자가 실수하는 거야. 사실 가끔 보면은 참 의문이 생길 때들도 있어. 예를 들면 오타 검수가 안 돼 있다던가. 에이 그 정도는 귀엽게 봐야지. 귀엽게 봐야 되나? 그렇지. 너 유튜브 할 때 한 번도 오타 낸 적 없어? 저는 항상 돌립니다.